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사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왜 이거를 켰냐면 이제 좀 색다르게 시작을 하죠. 오늘은 왜 켰냐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 물리와 수학이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10명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념 영상을 조금 찍어보고자 저는 이 영상을 이제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죠.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전에 한 6시쯤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무슨 저작권이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올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전 12시 14분이에요. 졸려 미치겠어요. 그래도 이제 올리는 거니까 이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힘들게 올린 거니까 이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파이를 못 잡네요. 아무튼 아셨죠? 음, 일단 분석이라는 걸 좀 해볼게요, 여러분. 분석이라는 걸 보면은 일단은 물리하고 저는 수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분석을 하는 걸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면은 시청 시간이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3.7시간, 4시간 동안 이제 시청을 했고, 그다음에 조회수가 한 300회 정도 되고 구독자 수 변동이 6명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 좀 가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러분. 네, 단기간에 많이 늘었어요. 이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붙잡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이거 잡히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기 뭐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세상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이제 잘 살아 계십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많이 드시고 이제 면역력도 굉장히 키우셔야 되고, 그죠? 그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안 되나 보네요. 음, 그 이제 물리하고 이게 켜지는 동안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에요. 어, 일단은 물리라는 과목 그리고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는데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일단 수학을 좀 제껴두고 물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리는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물리라는 걸 한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물 물자인가 뭐 그거에다가 이치 이자거든요. 이치할 때 이자.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이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경이로운 학문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근데 물리학이라는 게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뉴턴 시대 때부터 이제 발전을 했다 그러는데 근 300년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거냐면은 수학이라는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수식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리를 하려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빨리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 뭐냐면 물리 뭐 몇 번 공부하면은 실력이 빨리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리라는 거는 제가 막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강압적으로 막 공식을 암기한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식을 암기한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아니에요. 공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공식을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만든 공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실 줄 알아야 돼요. 예. 물론 이제 문제 푸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에서 물리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그 물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공식 같은 거를 먼저 이제 들이밀면서 암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물리적인 공식들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게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어떤 학문이 물리인데, 그 자연의 이치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수식을 사용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뇌 속에, 대뇌 속에서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물리 평생 못할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물리는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공식을 암기한다 그래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으면은 지금까지 무슨 뭐 아르키메데스니 뭐 아인슈타인이네 뉴턴이네 뭐 코페르니쿠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그들의 평생을 바쳐가지고 연구를 할 이유도 없었겠죠. 이해라는 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뭐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창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창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걸 하면은, 그죠? 파인만이라는 과학자가 계세요. 근데 그 과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부터 막 천재라고 불렸었는데, 천재가 아니라 그분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노력이 뭐냐면은 어느 한 법칙 같은 경우도 뭐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거나 뭐 이런 개념도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무슨 뭐 천재다, 뭐 남들 눈에는 뭐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불리시지만은 그만큼의 많은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 노력이 뭐냐? 여러분들과는 차별화된 노력. 그 노력이 뭐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능력. 수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괴델이라는 수학자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수학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 남들과는 차별화된 능력. 어떤 차별화된 능력? 그죠? 노력. 어떤 차별화된 노력? 생각을 많이 하는 노력.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수학 공식에서 하나도 아름다움을 못 느끼겠다. 수학의 어떤 방정식에서 하나도 아름다움을 못 느끼겠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대부분이 아니라 제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남녀노소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은 당연하고 이제 다 이제 여쭤보면은 왜 물리하고 수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물리하고 수학의 방정식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시겠죠. 생각이라는 거를 하기 싫어하시니까는.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될 수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물리교육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요점 저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노벨상, 한국의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도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번 이 10월 4일 뭐 이때가 이제 노벨상 수상 시즌인데 여기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과학적인 상에서는. 근데 왜 없었냐면은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해요. 어, 학생의 무슨 관심사나 적성이나 뭐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그냥 할당된 지식들을 교사가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교수법을. 근데 그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학생들이 모든 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학생들이 생각을 안 하려 그래요. 생각을 안 해. 왜냐면은 주입식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뭐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시험 잘 보면 장땡인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적고 그것들이 다 외우면 시험 잘 보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이 다 암기해 버린다고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생각을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빵점 맞으니까는 그냥 전부 다 외우려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오가 발생을 하게 돼요? 노벨상을 못 받는? 아니요.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과오가 발생하죠.
수학이라는 거는 암기 과목이야. 이런 과오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물리라는 거는 암기 과목이야. 이런 과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뭐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물리는 암기 과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수학이라는 건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고 물리라는 건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차피 뭐 시험장에 갈 때 뭐 이럴 때는 모든 개념들이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도 암기 과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많은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의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영어. 영어 같은 경우 어때요?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죠. 무슨 뭐 어원을 암기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근데 영어 단어 같은 경우 암기를 해야지만 문장에서 그 단어가 보여요. 그 단어가 보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맥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워요. 공식을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수학 같은 거, 미적분 공식 같은 거 외워요. 무슨 적분 법칙 다 외워요.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왜 못 풀어요? 그 공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나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물리하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저녁 때라서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 화가 난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은 많은 분들은 이제 물리하고 수학을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 너무 복잡하다. 생각이 많다. 어, 그게 수학하고 물리예요. 다른 과목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이 왜 한국에서는 안 나오냐?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학생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 그러잖아요. 창의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일본도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왜 우리보다 노벨상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근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일례로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이죠. 그때 얼마나 많은 주입식 교육이 일어났을까요? 아인슈타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주입식 교육이 일어났거든요. 웬만한 학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은 그게 싫어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주입식 교육이 심했어요. 근데 그런 주입식 교육이 심한 나라에서도 아인슈타인이라는 인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입식 교육에서도 빛을 발하는 인재가 있어요. 근데 그 인재가 한국에서도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원이 없어요. 일본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초과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초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는 부분에 한정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거의 학문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건 물리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체계를 다루는 게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체계, 그다음에 자연의 이치 이거를 다루는 학문을 갖다가 암기를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여러분 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새로운 친구의 특성, 뭐 성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려고 그럽니까? 뭐 친한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쟤 어떤 성격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그거 전부 다 암기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어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 애의 성격이 진짜 성격이 뭔지 여러분들 계속 탐구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는 건데 암기가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는 이해예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를 많이 하려면은.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생각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사실상 생각이 많이 필요하죠. 역사 같은 경우도 암기 과목이라고는 하지만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모든 학문은. 왜냐면 모든 학문은 철학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과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소리죠.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막 산만해졌는데 축하 영상이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보세요. 예, 이거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전 영상처럼 이제 뭐 저작권에만 안 걸리면 되니까. 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은 절대로 암기해서 될 건 아니다. 생각을 해야지만 풀리는 학문이다. 요 정도.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저는 그거를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이론 같은 걸 만들 실력이 없어요. 물리학적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지금은.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물리학에 굉장히 종사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종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서는 의견을 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막 이론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러한 활동들, 지금 제가 제 나이 때 하는 그런 행동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미래에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그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그죠?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막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무슨 이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미분적분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절대로 제가 무슨 어떤 제가 문제풀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 제가 못 올려요. 저는 글쎄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저는 이 개념부터 충실히 하고 싶기 때문에 그 개념 중에서도 본질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채널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 거냐면은 그런 본질적인 개념들을 추구할 겁니다. 본질적인 개념들.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본질적인 개념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게 된다면은 물리학적 마인드, 그다음에 수학적인 마인드가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리학도나 수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물리학도나 수학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물리학과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을 대하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리학과 수학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학문이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본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 조회수가 이렇게 돼 있고 시청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구독자 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다뭐 재생 뭐 빼고 동영상 뭐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하나 공지 같은 거 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추후회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제 좀 올려드릴 영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SH 운동. SH 운동이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엄청 전에 어디 있어요? 이거 2개월 전에 SH 운동, 단진도 운동 분석 전 원운동 분석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원운동 분석만 하고서 제가 SH 운동을 안 했거든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그걸 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루 빨리 굉장히 분석을 빨리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패러데이 법칙인데 제가 초전도체하고 이제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 이거 조금 할 때 어디였어요? 이거 할 때 패러데이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유용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패러데이 법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진자운동 분석이 있거든요.
어딨어? 그래가지고 이 진자운동 분석을 제가 이 실험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실험적인 게 아니라 오로지 공식적인 걸로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물리학 1 이런 것들 있죠. 어디 갔죠? 물리학 1 1강 2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본질을 담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자 1명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더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물리하고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여타 뭐 엄청나게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물리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 체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학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것들은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학문을 위한 공부는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위를 못 가요. 수학이나 물리를 할 때 어느 정도는 가거든요. 공식 같은 거 외우시면은 중간은 가요. 근데 그 위를 못 가요. 그 위를 못 두들려요. 천장이 있어요. 그 위를 못 두들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공식 같은 걸 외웠기 때문에, 본질을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윗천장을 못 두드려요. 근데 그 윗천장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망치를 갖고도 못 두드려요.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딱 천장을 봤는데 천장이 있는 걸 느끼신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면서 슬슬슬슬 그 천장이 깨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생각을 바꾸세요. 물리 문제 잘 맞추고 수학 문제 잘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그런 것들을 잘 맞히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탐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문제 풀기에 너무 많이 급급하지 말고 개념적인 본질에 치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개념 같은 거 그리고 본질 같은 거에 굉장히 치중을 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문제 푸는 거는 잘 될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은 문제는 잘 푸시게 될 거예요. 문제도 유형 같은 것 때문에 그렇지,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아셨죠? 개념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념적인 이해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한 거니까는 언제든지 이제 필요하시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언제든지 막 영상 올리고 그럴게요. 아셨죠? 뭐 이제 구독자 10명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막 기념 영상으로 한 건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부담 없이 한 거라서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뭐 재미 삼아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물리는 어떤 학문이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이제 수학은 어떤 학문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 두 학문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로 암기로서는 될 수 없다. 절대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물리하고 수학 같은 그런 학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저는 물리하고 수학,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천문학이다 그러면 천문학,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시는 학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어떤 학문이건 물리건 화학이건 지구과학이건 생물이건 생명과학이건 천문학이건 그 본질에 여러분들이 추구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그 학문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뭐라고요? 그저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더 다루고 싶은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제 연락 주시고요. 댓글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저는 언제든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요. 아셨죠? 네, 지금까지 변상욱이었고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밥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상욱이었고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네. 잠 많이 주무세요. 아셨죠? 안녕.